자, 여러분,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 레벨 테스트를 꼭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대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을 어떻게 구사하는지를 들으려고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가장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게요, 사실 말을 잘 구사한다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을 한다 못한다, 생각 자체가 잘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이런 문제보다요, 어떤 타인과 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 소통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딱 3가지로 구분을 해봤으니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반응을 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어디서나 듣는 리액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대화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장이나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과 친밀함을 높이는 게 목적이 되겠죠.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게 결국 이 대화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2가지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좀 알고 있는 분야에서는 내가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을 듣는 포지션으로 두고 내가 얘기를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듣는 포지션에 놓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앞에서 상대방이 실컷 떠들고 있어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미건조한 반응으로 대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미건조함이 좀 심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거나 목적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참 반응을 잘하는데, 내 관심사에서 벗어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또 듣고는 있는데 반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 진짜? 아, 정말? 아, 그래? 그래서? 아, 근데? 자, 이런 반응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응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다이나믹한 감정폭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쁜데도 기쁜 걸 표현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픈 걸 표현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음부터는 타인들이 뭔가 감정 공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타인과 친해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고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럼 일단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기쁜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감정 레벨에 맞춰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슬픈 얘기를 하면 함께 슬픈 감정을 공감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까지 해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이걸 인식하고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조금 해두시는 게 무조건 타인과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자, 2번째, 말 끊기.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우리가 재밌고 후련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포지션은 사실 말을 듣는 포지션이 아니라 이 말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느껴져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 하고 싶은 말들을 상대방에게 쏟아 놓으면서 우리가 그 희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동조해주고 그랬을 때, 아, 이 사람과는 대화가 참 잘 통하고 즐거웠고 이 사람이랑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되고, 자,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대화를 하는 양쪽에서 모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더불어서 만약 상대방이랑 지금 내가 한 가지 관점에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을 설득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게 있죠. 상대방이 말하는 걸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또 듣고 있자니 답답하니까 상대방 말을 끊는 식으로 상대방이 뒷말을 먼저 해버리고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 그런 경우. 자,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화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얻는 것보다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결국 우리에 대한 호감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이 편하게 나에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언. 자, 이거 여러분 진짜 잘 안 됩니다. 저만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슨 똥밭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미치고 팔짝 뛰죠. 내가 이게 아닌 걸 아는데, 나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판단이 흐려져서 이 길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속이 터집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행동이 바뀔까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조언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고 상대방이 내가 전문가인 걸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때 조언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조언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내 마음을 알아줘도 상대방 행동이 변할 소지는 거의 없고, 나쁘게 해석이 되면 나는 꼰대가 되는 그런 상황만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제발 정말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구별을 해봤는데요. 이 말을 잘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반감을 안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